파도는 바람이 일으키죠. 하지만 거대한 물결은 깊은 바다의 조류를 따릅니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이런 상반된 바람들이 수면에 거센 파도를 일으켜주고 있죠. 이 눈앞의 파도에만 시선을 뺏기신다면 멀미를 할 뿐입니다. 이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깊은 곳을 보셔야 돼요. 이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조류는 이미 방향성을 틀어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 파도에 휩쓸릴지 아니면 이 거대한 조류를 타고 항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은 리플 XRP의 깊이를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솟구쳤죠. 니케이 지수는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일본은행의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그냥 일본 국내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과 XRP까지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측에서는 이 최근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금융환경은 당분간 여전히 완화적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돈이 가장 저렴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투자자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빌린 싸고 풍부한 엔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행이 그 싸게 풀린 돈줄을 서서히 죄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또 반대로 미국을 보면요. 미국 연준은 한참 진행해오던 QT, 이 양적 긴축을 멈췄죠. 그리고 2026년부터 금리 인하까지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상반된 움직임이 시장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주고 있어요. 일본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위험자산은 이제 끝났다. 전부 다 던져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국이 곧 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등 랠리가 나와줄 거다. 이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데 내가 이거 지금 코인 가지고 있는 거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거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죠. 일본에서 빌린 돈을 회수하려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일제히 팔아치웠고요. 그 여파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의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일본발 자금이 대거 빠져나온다? 단기 충격은 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니케이 지수의 급락이라거나 비트코인 가격의 흔들림들이 바로 이런 신호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결국에 어디로 향하느냐. 빠져나가고 돈이 삭제되진 않겠죠. 이번 일이 그냥 하루 이틀 출렁이고 끝날 이벤트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금융지역을 바꿀 구조적인 전환의 시작인지를 우리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뉴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이 상황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라는 큰 축이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크면 클수록 글로벌 자본은 엔화를 싸게 빌려서 달러 자산을 사들이는 쪽으로 쏠리겠죠.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 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구조는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 금리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한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한편 미국의 QT 중단에 대해서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 물탱크에서 더 이상 물을 퍼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준이 그동안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더 빼지 않고 일단 멈추겠다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아직까지 물을 새로 붓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배수 작업 정도는 중단한 셈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옆집, 즉 일본은행은 자기 댐에다가 작은 구멍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일본의 금리 인상 검토는 일본 쪽에 고여있던 이 유동성의 일부를 서서히 밖으로 흘려보내겠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의 관건은요. 결국에 누가 브레이크를 먼저 세게 밟느냐가 아니라요. 전 세계 돈이 어디를 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어디로 움직일지 여부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전 세계 위험자산이 끝장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달러의 강약,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속내가 하나의 세트로 맞물려 있다는 거. 지금 상황이 미국은 돈줄 재기를 멈추고 일본은 돈줄을 조금씩 죄는 이런 방향성이죠. 이런 조합 속에서 이 글로벌 자본들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XRP 같은 자산은 이런 물줄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물 위의 공과도 같은데요. 유동성이라는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때는 이런 공들도 함께 가라앉겠지만요. 물 흐름이 방향을 잡고 다시 또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맨 먼저 둥둥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위험 자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셔야 될까요? 먼저 일본이 실제로 금리를 올리느냐보다도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격차가 완만하게 좁혀진다?
이 시장은 서서히 적응을 하겠죠.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다? 당연히 충격이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제금리가 튈 때마다 비트코인과 XRP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도 모니터링 중에 있는데요. 이 1분말 뉴스로 인해 가지고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더라도요. 곧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거래량도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급락하고 나서 빠르게 반등한다면요. 시장 밑에 대기 중인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조용히 무너지게 된다?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서로 눈치 보고 이 취약하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연준의 QT 중단과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는 시점에서는요.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연준이 돈줄 제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풀기 시작을 했을 때 이때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공급 증가로서 그 징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관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인데요. 이 두 가지 수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런 확실한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은 트럼프 같은 정치권 뉴스라거나 이 시장의 소음에 덜 흔들리고 전체 흐름을 읽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XRP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XRP가 언뜻 봤을 때 일본 금리랑 무관해 보이겠지만 결국에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산입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XRP 활용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시장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일본의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의 국제송금망에 XRP를 활용하는 방안들 꾸준히 모색해 왔었고 그렇다면 유동성이 다시 풀릴 때 XRP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글로벌 송금에서 XRP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거나 XRP 원장상의 온체인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가격 움직임 그 이상의 실제 사용 수요가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본발 금리 뉴스는 당장 코인을 던져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유동성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뉴스의 감정부터 앞서가시기보다는요. 이 금리 차량 유동성 방향 속에서 비트코인과 XRP의 자리를 읽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미국 FOMC에서 정말로 연준이 QT 중단과 금리 인하 시효를 동시에 내놓는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XRP가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이 흥미로운 패턴을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현재 시장은 FOMC를 앞두고 모두가 금리 0.25% 인하 여부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분들은 금리보다 훨씬 더 깊은 지점을 보고 계시죠. 이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면 QT는 돈의 양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이 양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정말 이상하죠. 이 물가는 내려오고 있어요. 금리도 금리 인하 직전이죠. 근데 분위기가 어딘가 불안하고 코인 시장은 실제로 폭락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지금 시장이 보는 거는 금리가 아니라 미국 연준이 오늘 이 말을 꺼내냐 안 꺼내냐 바로 QT 종료인데요. 이 단어가 등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핵폭탄급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가볍게 보면 마치 평온해 보입니다. 이 물가가 진정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경기로 눈을 돌리면은 그 문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제조업, 소비, 고용 모두 작게 흔들리면서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금리를 내려달라고 연준을 바라본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기 전에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장치를 이미 돌려왔었다라는 거. 바로 QT입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연준은요.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청소기로 방 안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청소기를 끄는 순간이겠죠. 이런 타이밍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금리를 내리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시장은 불안할까요? 이 금리 인하는요. 미국 연준 측에서 더 이상 이거 경기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혹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QT 종료까지도 언급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겠죠. 이 시스템 레벨에서 물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현재 말라가는 강바닥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넣겠다. 한마디로 유동성을 퍼붓겠다. 이런 신호겠죠. 그렇다면 이 순간 시장의 환호랑 경기 침체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자산 가격이 주춤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진짜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러고 겁을 먹었다라는 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QT 종료되고 연준이 다시 돈을 공급하기 시작한 뒤 그때 비트코인, 주식, 원자재, 리플 XRP,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역사적인 패턴, 즉 과거를 알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금리 인하라는 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절이었다면요. 이 QT 종료는 말라가던 연못에다가 다시 물을 붓는 공급이었다라는 거. 이 둘은 전혀 다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양이 시장을 움직여줬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과거 데이터 봤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하면서 상승했었고 비트코인 꽁무니를 따라 붙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XRP가요. 지금 이제 소송도 끝났죠. 글로벌 결제 인프라 논의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 은행에서는 실제 사용 실험을 하고 있고 전적 연동 이슈까지도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구조적인 호재가 함께 있는 자산의 탄력은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의 XRP가 바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번 영상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셔야 될까요? 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동성이 알트로 흘러들 때 리플 XRP 같은 메이저 자산들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은행의 움직임까지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 결제 인프라 개편 논의라거나 실시간 송금 구조 실험이라거나 중앙은행 간의 연결성 강화까지도 이런 모든 시장 키워드가 리플 XRP 역할과 겹쳐있죠. 즉 시장의 유동성 흐름과 제도권 인프라 논의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에 XRP가 놓여 있다라는 거. 이 단순하게 뉴스에서 보이는 금리 숫자 하나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건요. 미국 연준이 다시 물을 채우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신호가 등장하는지 여부. QT 종료는 바로 그런 신호가 될 겁니다. 이번 미국 FOMC에서요. 이런 힌트가 보이고 만약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말에서 그런 신호가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의 물길이 다시 바뀌어줄 거예요. 그때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지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방통이 조조의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흔들림을 막았었던 이 연한계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동안 시장은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쇠사슬 덕분에 저렴한 이자,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를 띄울 수가 있었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슬이 풀리면 배들은 거친 파도에 요동을 치겠지만 이게 곧 진짜 튼튼한 배를 가리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 미국이 다시 물길을 열어줄 때, 즉 QT 종료겠죠. 그때부터 쇠사슬이 없이도 스스로 파도를 타는 이 리플 XRP랑 비트코인만이 진짜 주인이 돼서 유유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 시장은요. 결국에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를 허락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기 흐름 보면서 불안해하시죠. 조금만 하락하면 끝난 것처럼 느끼시고 조금만 반등하면 이제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것처럼 들뜨곤 하시는데 사실 이런 모든 감정의 파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지우고 준비된 원칙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 같은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락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단순하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인 거고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흐름을 쫓아가면은 당연히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 저점에 내려오면 어디서 대응할지,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분할 입절을 할지,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에 대한 나만의 로드맵이 존재한다면은 같은 시장에서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요. 대응도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이 결국에 시장은 매번 흔들리고 또 매번 쏟고 매번 두려움과 욕심을 건드리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요. 준비된 사람만 조용히 살아남게 만듭니다. 투자 시장에서의 욕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지만요. 이 습관을 100% 제거를 못해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연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사고 싶을 때 반대로 조금 매도를 해보고 또 반대로 매도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해보면은 신기하게도 더 상승할 것 같지만 매도하니까 그 구간이 적당한 단기 고점 부근이고 또 반대로 시장이 불안전해서 다 팔고 그만두고 싶을 때 이때 매수한 게 단기 저점 부근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원칙 매매라는 것도 이 투자 심리만 잘 컨트롤 하셔도요. 충분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작은 준비들이 쌓이면요. 이 상승장이 왔을 때 남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 이 종이 한 끗 차이에서 갈린다라는 거.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
그걸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나만의 원칙을 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이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질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가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